안녕하십니까, 위험성형입니다. 지금 시간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죠. 게시글 에서 이번 주 경제 일정 및 대응 전략 말씀드렸었을 때 이번 주에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고용 물가지수 모두 발표될 건데 경기 침체를 나타낼 정도로 이상하게 나오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 파월이 FOMC에서 미리 큰 그림을 말해두었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긴 어렵다라고 봤었고, 실제로 지표들이 다 무난무난하게 컨센서스에 집합하거나 좋게 나와주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못했고, 일본의 금리 결정 역시 금리 인상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지표 발표 및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 옵션적으로는 S&P 6,800 정도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밀리면 6,700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봤었고, 주중에 이제 수요일쯤 영상에서는 6,800 못 지키면 6,700까지 내려올 거고, 그러면 스파이 670, S&P 6,700 정도에서 이제 매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옵션적으로나 차트적으로나 7,000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6,700이 좀 뚫리긴 어렵다 때문에 여기서 매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6,700 지지했고 여러 지표들이 잘 나와주면서 6,800 위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S&P 차트를 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부터 A, B, C 이렇게 플랫을 만드는 과정 이후에 여기서 1, 2, 3, 4, 5가 다이아고널 패턴 만들면서 1파 만들어줬고요. A, B, C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다이아고널 패턴 만들면서 익스펜디드 플랫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을 크게 2파 만들어줬고 1, 2에 3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저는 7,000을 찍으러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내년 초반 1월까지도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에 3, 4, 5 이런 식으로 좀 치고 나가는 장세가 1월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7,000 보고 있고, 많이 가면 7,250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가 A파가 되고요, 여기가 올라가는 게 그냥 반등 페이크 파동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B파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뒤에 C파 급락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7,050, 7,030 여기는 찍고 죽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 랠리 1월 초반까지는 공통 상승 구간은 7,000 언저리까지는 올라간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간다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QQQ로 봐도 여기서 이렇게 플랫 이후에 1, 2에 3파 올라가는 과정으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A, B, C로 보기엔 C파가 너무 짧고요. 여기가 절단 났다고 보기에도 비율이 안 맞습니다. A파에 비해 C파가 좀 짧기 때문에 여기를 플랫으로 보고 올라간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가 플랫이 되고 1, 2에 3, 4, 5 이런 식으로 1월 옵션 만기일까지 향후 한 달 정도 좋은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A, B, C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만큼은 올라가 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 메인 관점은 이렇게 하나의 임펄스를 만들어준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650, 그 다음에 한 666 정도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QQQ 65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670 이 정도까지는 두고 볼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S&P 기준으로 6,800, 6,780 이 정도만 종가로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 라는 대전제를 깔고 갈 거고요. 차트적으로 일봉상 구름대 지지했으니까 올라갈 자리도 되겠고, 파동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올라갈 자리가 되겠고, 누군가는 여기를 3중 바닥 역히 헤드앤숄더로 보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한테는 일봉 이평선이 정배열이 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방보다는 6,800 지지 잘 되면 상방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봐야 할 근거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저는 두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유동성적인 측면. 일단 이렇게 올릴 힘은 유동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릴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옵션으로 봤을 때도 요즘은 시장을 옵션이 많이 지우지하기 때문에 옵션도 상방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많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유동성에서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보는 건 TJ 잔고를 먼저 봅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TJ 잔고를 얘기하는데, TJ 잔고의 감소 추세는 결국 유동성의 방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트렌드를 봤을 때 TJ 잔고는 풀려야 되는 거고, 큰 추세로 봤을 때 11월부터 해서 풀리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더 풀려야 되고, 에센트랑 트럼프는 TJ 잔고를 더 풀 겁니다. 유동성은 어쨌든 풀릴 거기 때문에 시장은 큰 폭락 없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준이 무리한 QT를 중단을 했고 12월 1일부터 그 뒤에 FOMC에서 채권 매입을 발표하겠다고 했죠.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야 미국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요. 그래야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고 시장이 사람답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대차 대조표를 보면 어쨌든 증가를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엄청 감소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유동성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두 번째로 대차 대조표를 보는 거고, 세 번째로 지급준비금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9월 10월부터 해서 장이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못 갔고 비트코인 같은 애들도 폭락을 했죠. 중소형주들과 함께. 그 원인이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화들짝 놀라서 QT도 중단하고 채권 매입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급준비금이 증가할 거고, 미친듯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유동성이 나아질 거다. 앞으로 폭락보다는 점진적인 시장의 상승을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주 전부터 이런 내용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에 더해서 SLR 규제 완화가 11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는 올해 초중반부터 나왔었는데 시행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베센트랑 트럼프는 단기채 위주로 지금 찍어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단기채를 사줘야겠죠.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이거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은행이 이걸 사가길 바라는 거죠.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강제로 그들이 사가게끔 만드는 거의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채를 찍어내서 이게 수요가 생기면 유동성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는 건 은행들도 돈이 없다는 뜻인데, 연준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은행들이 단기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연준이 해주면서 QT도 중단을 했고, 그래서 유동성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금 재무부와 연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의 채권 매입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까지 얼마를 어느 시기에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1월까지 매입을 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더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월까지는 할 것 같고요. 일단은 1월까지는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1월까지는 뭐 유동성 발작이라든지 시장이 급락한다든지 그러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 저는 FOMC 이전부터 멤버십 영상을 통해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고요. QT 중단을 하고 나서 QE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들은 채권 매입이라고 부르는 걸 아마 할 것 같고, 유동성 문제를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할 거고, 금리나 SLR 규제 완화, 글로벌 M2는 뭐 증가할 것 같고, 민간 정부가 모두 노력을 할 것이다. 이거는 연준이랑 재무부랑 합작을 해서 유동성을 아주 급격하진 않지만 어쨌든 유동성을 풀어낼 거고, 하방을 좀 막아줄 거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을 좀 상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왔고 그대로 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 올라가야 한다, 하트적으로도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이 중요합니다. 요즘 시장은 멤버십에서는 12월 말까지 S&P 옵션 큰 그림을 다 알려드렸었고요. 바닥은 SPY 670, 6700 초반 정도, 여기가 바닥이 될 거고, 여기선 사야 되고, 여기서 맞고 튕겨 오르면 S&P 한 7000까지 가는 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하방 쪽에 받치고 있던, 그리고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힘이었던 스파이 670, 6700 부분에 있던 물량들이 다 사라졌고요. 그렇게 되면 12월 말까지 상방의 7000 물량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7000 방향으로 끌려 올라갈 확률이 높고, 내년에는 7000 이상에서 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7000 방향으로 올라가고 1월 초반에는 7000 이상에서 놀지 않을까, 이렇게 차트, 유동성, 옵션 세 가지로 봤을 때 올라갈 근거들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6800이 깨지지 않으면 주식을 잘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의 약세를 이끌었던 게 엔비디아랑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었죠. 그 친구들이 이번 주에 잘 튀어 올라주면서 시장의 투심을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서 3파, 4파, 여기서 이렇게 다이아고널 패턴 5파를 만들고 ABC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랑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5개의 파동을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여기서 종결이 났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첫 파동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 좀 애매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여기서 종결, 이렇게 조정 파동 나오고 올라가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고점을 뚫어서 이렇게 뭐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기세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일단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83불 요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일단 195에서 한 200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내일 옵션 재세팅 되는 걸 봐야겠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땐 83불 위에 올라가면 95에서 한 200불까지 올라갈 차트는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올라가면 시장이 또 살아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궁금해 하실 텐데요. 테슬라는 보통 반도체가 잘 가면 못 가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요. 그동안 잘 올라와줬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들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는 망가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적으로는 480불 위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차트적으로 봐도 이전 고점을 뛰어넘고 나서 이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70불 깨지지 않는 이상은 테슬라 문제 없다고 보고, 아직 5일선도 일봉이 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양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때문에 양봉 3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쭉 나갈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으로 봐도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줘야 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500불에서 550불 여기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옵션 구성 같은 경우는 내일 멤버십에서 공지를 다 드리겠지만,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470불이 깨지기 전까지는 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되겠고, 470불이 깨진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서 매수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을 높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볼 겁니다. 반도체 지수도 S&P랑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ABC 이렇게 끝나고 1, 2에 3파로 올라가는 과정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6일 고점으로 보고 ABC 러닝 플랫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받고 1, 2에 3으로 올라가나, 이렇게 러닝 플랫 이후에 올라가나 공통 상승 구간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90포인트 정도 하단 있잖아요. 이 정도만 깨지 않으면 이제 재차 올라가는 파동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 보고 있고, 엔비디아랑 AI 반도체 쪽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1차적으로 320포인트, 2차적으로 한 350포인트 정도를 타겟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속슬 기준으로 해서 50불, 일단 55불 이 정도까지 우리가 타겟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지난 영상에서도 여기서 한 파동 끝나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내려온 파동이 33에 옵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플랫이 내려왔고요. 여기서 종결 났다 라고 보는 건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기 때문에, 파동적으로나 갭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185불 여기 정도만 깨지 않으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결국 다음 주에 200불 추세선 있잖아요. 여기를 뚫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245불, 285불까지도 가능한 위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오라클이 좀 더 상승을 해준다, 일봉상 21선 위에 안착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까지 노려보면서 끌고 가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고 있고, 손절 라인 한 185불 이렇게 잡으시면 괜찮은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이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볼 거고요. 이전 구간, 그러니까 24년도에 ABC 이렇게 한 파동이 W, 난데없는 상승 X, A, B, C, D, E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형식으로 와이파를 만들고 나서 이전 상승에 대한 되돌림, 또 상승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ABC, W,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와이파가 삼각수렴으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과정이 아닐까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파동 카운팅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시와 함께 공통 상승 구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 3,300불 됩니다. 일단은 3,300불까지의 상승을 볼 거고요. 이 구간에서 하나 둘 셋 넷이고, 그렇게 되면 이 기나긴 하락 트렌드를 어쨌든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후에 한 파동 떨어지면서 이 추세선 다시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4,000불을 향해 가지 않을까. 현재로서 메인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차트보다는 현재 IBIT 옵션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50, 50.5, 51 여기에 통곡의 벽이 옵션 물량이 깔려 있거든요. 여길 넘어가야 55, 60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폭등을 할 수가 있는데, 장중에도 계속 여기서 막히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88에서 90K 라인 정도가 됩니다. 결국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90K를 뚫어준다면 위쪽으로 10%는 뭐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90K 이상에서 4시간 봉 내지 뭐 일봉에 안착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IBIT 옵션을 10분 봉으로 볼게요. 여기 50불, 50.5불, 51불 여기서 계속 막혀서 내려가죠. 계속 꼬리 달고 내려가는 게 아까 본 옵션 물량이 거대하게 있고, 누군가가 수익 실을 하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에서 51불, 89, 90K 이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위에 이제 10% 정도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계속 꼬리 달면서 변동성 엄청 컸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 옵션상 막혀 있어서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이 평행 추세를 뚫고 바깥에서 4시간 봉 내지 일봉 안착하면 조정파동은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이 거대했던 조정파동은 다 끝났다라고 볼 것 같아요. 반등이 좀 크게 나갈 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A, B에 1, 2, 3, 4, 5라면 이게 5파의 절단이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파동이 그렇게 임펄시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33에 1, 2, 3, 4, 5 이 관점을 아직 폐기한 건 아니지만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게 임펄스라고 보기엔 좀 모양이 이상하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은 이 마지막이 1, 2, 3, 4, 5현장 터미널인데 터미널의 종점이 여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복합 조정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어디서 종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복합 조정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93K를 못 깨고 내려오다가 다시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진짜 110K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삼각수렴을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삼각수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A, B, C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93K를 못 넘고 이 저점을 위협하는 정도로서 이제 여기서 ABC 플랫 만들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려온다기보다는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이 좋으면 여기서 그냥 삼각수렴 그리고 올라가는 형태 이 정도로 보일 것 같고요. 일단 요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서 일봉 내지 4시간 봉에 안착한다, 그럼 조정 거의 다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인 조정의 끝은 92에서 93K 이상에서 종가 마감한다. 파동 형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저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진짜 116에서 117K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K대를 보는 가능성이 많이 적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없다라고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수렴 80K대 그리다가 올라가면 땡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파동 툭 빠지면서 진짜 80K대 초반 70K대 후반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그냥 풀매수 자리다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은 한 달 동안 여기서 횡보하면서 아마 누군가가 매집을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 고통은 거의 다 끝났고 수렴 그리다 올라가든 한 파동 떨어졌다 올라가든 어쨌든 110K 때까지 올라갈 파동이 나오려면 머지않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한 주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차트나 옵션 구성 매일 바뀌기 때문에 내일 아마 옵션이 재세팅 될 거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멤버십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 필요하시면 멤버십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